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9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진짜 엄청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CEO이자 스페이스X, 그리고 최근에는 X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고의 기업가 중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직접 쓰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서전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배경이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왜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유명한 전기 작가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책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완전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기사가 나온 게 2025년 11월 17일이에요. 정확히는 2시간 전에 발행됐고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가 작성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이라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작가와의 갈등 이후에 자서전을 쓸 가능성을 완전 강하게 암시했어요. 여기서 월터 아이작슨이 누구냐? 이 사람은 진짜 전기 작가계의 레전드입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도 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의 이야기를 써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아이작슨이 2025년 11월 13일에 C스팬이라는 방송에 아메리칸스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완전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정부에 들어가서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에만 집중했더라면 말이다. 그는 정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USAID의 이 부분을 없애자, 사람들을 해고하자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USAID가 뭐냐면요, 미국 국제개발처라는 곳인데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도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자예요. 정부 효율성부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맡았던 역할이 바로 이 도지와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와 엄청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의 삶을 기록했어요. 그의 일상을, 그의 생각을,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선 거예요. 이건 진짜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기사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작슨이 머스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머스크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고 현대 시대에 아마도 가장 위대한 기업가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묘사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진짜 멋있어요. 머스크는 아이작슨에게 대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이야기를 직접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인배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그 사람한테 반격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내 이야기를 쓸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일론 머스크다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머스크가 단순히 자기 변명을 하려고 자서전을 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교육적인 목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했던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머스크의 정부에서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아이작슨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요, 그가 도지에서 했던 일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보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존의 시스템을 오랫동안 굳어지져진 관료주의를,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생기죠. 그 과정에서 USAID의 특정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을 해고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 거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서의 책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머스크는 정부 업무에서 한 발 물러나서 자신의 회사들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바로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쓸 자서전은 진짜 대박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그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특히 기업가 정신에 관심 있는 사람, 테크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 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보물 같은 책이 될 수 있어요.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직접 쓴 자서전은 그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 테크 또는 과학 분야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로 탁월한 교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서전 쓸 시간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거든요. 이게 얼마냐면요. 여러분 진짜 놀라실 텐데 1조 달러 상당의 주식이에요. 1조 달러요. 우리 돈으로 대충 계산해도 1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보상 패키지의 여러 트렌치들,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나뉘어서 받는 건데 이게 승인됐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고 이걸 위해 일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테슬라가 지금 엄청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로보택시를 출시하는 거예요. 로보택시가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죠. 완전 자율주행으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인데 이걸 앞으로 몇 달 안에 출시하고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보택시라는 게 성공하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택시업계 전체가 바뀔 수 있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혁명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서전을 쓴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한 번에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테슬라도 하고 스페이스X도 하고 X도 하고 뉴럴링크도 하고 보링 컴퍼니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이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5년 11월 17일 정확히는 기사가 나오기 2시간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서전을 직접 쓸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했어요. 이게 나온 배경은 월터 아이작슨과의 갈등 때문이고요. 아이작슨은 11월 13일에 C스팬의 아메리칸스 북클럽에서 머스크의 도지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작슨은 머스크가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했더라면 정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대신 USAID의 부분들을 없애고 사람들을 해고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어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자신이 배운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에서의 시간, 특히 도지와 관련된 일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도 받았어요. 결국 머스크는 도지에서의 책임을 줄이고 자신의 회사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요. 현재 머스크는 1조 달러 상당의 주식 보상 패키지를 승인받았고 테슬라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로보택시를 출시하고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바쁜 상황 속에서도 머스크가 자서전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자서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자서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리고 월터 아이작슨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효율성을 높이려는 머스크의 시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변화였을까요? 사실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정부 조직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존의 시스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논쟁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천재 기업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가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모하고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월터 아이작슨이 머스크를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아이작슨은 머스크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머스크가 정부에서 한 일들이 그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고요. 하지만 머스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에서 혁신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자, 자동차 산업을 바꿨고 우주 산업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려고 했을 거예요. 빠르게, 과감하게, 효율적으로. 그런데 그게 정부라는 조직에서는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제 머스크가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길 거예요.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내용이 될 거라는 거죠. 기사를 쓴 조이 클랜더라는 기자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직접 쓴 자서전은 그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 테크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교훈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시대를 연 사람, 민간 우주 산업을 개척한 사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려는 사람, 화성에 인류를 보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직접 쓴다면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통찰과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특히 그가 강조한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거. 이건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월터 아이작슨이 쓴 전기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자서전, 이 둘을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같은 순간을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머스크가 자서전을 쓴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진짜 엄청 바쁘거든요.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를 관리해야 하고, 로보택시 출시를 준비해야 하고, 그걸 미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고, 로보택시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는 게 상용화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실험 단계였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요,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로보택시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안 쓸 때 차가 알아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이건 진짜 자동차 소유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게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마 특정 도시에서 시작할 텐데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자서전까지 쓴다? 진짜 일론 머스크는 슈퍼맨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자서전을 쓰는 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의 경험도 마무리됐고 이제 다시 자신의 회사들에 집중하는 시점이니까 이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남기는 거고요.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진짜 기대돼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쓴 자서전이라니.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까요? 페이팔 창업 시절 이야기, 테슬라 초창기의 어려움, 스페이스X 로켓이 계속 실패했을 때의 심경,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바꾼 과정, 정부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말한 내가 배운 교훈들이 뭘까요? 실패에서 배운 것, 성공에서 배운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 비즈니스에서 배운 것, 리더십에 대해 배운 것, 이 모든 게 담긴 책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21세기의 고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전기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보다 더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자동차, 우주, 인공지능, 뇌과학, 터널, 소셜미디어, 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기회죠. 그리고 월터 아이작슨의 비판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 머스크가 자서전을 쓸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아이작슨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이작슨의 전기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본 일론 머스크예요. 객관적이고 때로는 비판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반면에 머스크가 직접 쓸 자서전은 내부자의 시각이에요. 그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둘을 함께 읽으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머스크가 내 이야기를 직접 말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한 건 아이작슨의 책에 뭔가 자기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전기 작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직접 쓴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도주와 관련된 부분은 진짜 머스크의 입장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작슨은 그걸 비판했지만 머스크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와
철학이 있었을 거거든요. 정부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해고한다는 게 듣기에는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자리들이 정말 불필요한 자리였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USAID의 특정 부분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도 그게 정말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었다면 그 돈을 더 효율적인 곳에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런 판단은 정말 어려운 거죠.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맞는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머스크도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서전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이 클랜더 기자가 쓴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크레딧으로 XAI가 표시되어 있어요. XAI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회사죠.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인데 머스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서전에서 다뤄질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게 이 사람은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요. 전기차 만들다가 로켓 만들고, 로켓 만들다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하고, 또 터널 파고, 인공지능 회사 세우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보상 패키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트렌치로 나뉘어 있다고 했잖아요. 트렌치라는 건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보상 패키지는 성과에 따라 지급돼요. 테슬라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특정 가치에 도달하면 그때마다 일정 부분의 보상이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조 달러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테슬라를 계속 성장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똑똑한 구조예요. 회사도 좋고 CEO도 좋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CEO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리고 주주들도 좋죠. 회사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1조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역사상 가장 큰 보상 패키지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정도면 머스크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거고요. 하지만 머스크를 보면 돈 때문에 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것,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게 그의 진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돈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테슬라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로보택시를 출시한다고 했죠? 이게 실제로 출시되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상용화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은 이미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준이에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로보택시는 다른 거예요. 운전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승객만 타고 차가 알아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완벽에 가까워야 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겠죠.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해야 사람들이 믿고 탈 거니까요. 테슬라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를 모았어요. 테슬라 차들이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억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거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고 판단한 거고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요, 정말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일단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교통 흐름도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자율주행 차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고 신호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 체증도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로보택시를 부르면 되니까요. 그럼 주차 공간도 덜 필요하게 되고 도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현실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몇 달 후면 우리는 실제로 로보택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의 특정 도시에서 시작하겠지만 점점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될 거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로보택시를 부르면 몇 분 후에 무인 택시가 와요. 문을 열고 타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로 데려다 줘요. 운전자도 없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확인되면 다른 주요 도시들로 확대되겠죠.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등등.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 전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마다 법규가 다르고 도로 상황도 다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자, 이제 다시 자서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일론 머스크가 자서전을 쓴다면 이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말한 교훈들이에요. 로보택시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배운 것들, 기술적인 도전들, 규제의 장벽들, 사람들의 불신,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특히 안전 문제는 정말 중요했을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그게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계속 밀고 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게 다 자서전에 담길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노지에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들,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어떤 저항을 만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작스는 이걸 비판했지만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실 정부 조직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에서는 CEO가 결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실행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하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테슬라에서도 스페이스X에서도 그렇게 일해왔죠. 그런 사람이 정부 조직에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과감한 방법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USAID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빠르게 없애려고 했다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정리하려고 했다거나. 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들이죠. 결국 머스크는 정부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자신의 회사들에 집중하기로요. 어쩌면 정부라는 조직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경험이 자서전에 담기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강점도 약점도,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는 것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말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교훈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자서전이 되는 이유죠. 예를 들어 기업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큰 꿈을 꾸라? 빠르게 실행하라? 끊임없이 혁신하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테크 산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술의 미래를 내다보는 법, 좋은 팀을 만드는 법,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과학적 사고방식, 문제를 근본부터 생각하는 법,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법, 이런 교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삶의 목표를 정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보편적인 교훈들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자서전이 나오면 바로 읽을 것 같아요.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머스크가 워낙 바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고요. 아마 여러 언어로 번역될 거고 수백만 부가 팔릴 거예요. 출판사들도 지금 엄청 경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 출판권을 따내려고요. 이거 엄청난 대박 아이템이거든요. 누가 출판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책으로만 나올까요? 아니면 오디오북도 나올까요? 요즘은 오디오북이 인기잖아요. 머스크가 직접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 성우가 읽을 수도 있고요. 전자책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어쩌면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들어간 디지털 버전도 나올 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포함해서요. 테슬라 공장 투어 영상이라든지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영상이라든지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요. 21세기 최고의 기업가가 직접 쓴 자서전이라니, 이건 진짜 역사에 남을 책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자서전을 직접 쓸 거라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월터 아이작슨과의 갈등, 도지에서의 활동, 로보택시 계획,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I love 9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